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도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이라는 질병이고요.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잇몸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혀에도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변화된 걸 볼 수 있고요. 혀에도 염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잇몸이 전체적으로 붉어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잇몸 쪽에 붉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전체적으로 붉어져 있는 사진이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염증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목 주변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헤르페스성 이제 치은 구내염이라고 하는 그런 구내염의 일종인데요. 영어로는 헤르페틱 진지보 스토마타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병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타입 1에 의해서 생기는데 헤르페스 심플렉스 타입 1에 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서 잘 생기게 되고 치은 구내염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열이 오래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39도 이상의 고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안에 고통스러운 발진과 수포, 궤양이 생기게 돼서 잇몸도 새빨갛게 되면서 입안 냄새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이 많이 헐기 때문에 애들이 잘 못 먹게 되고, 그리고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 구강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무증상 보균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병이 걸린 이후에 헤르페스성 구강염이나 구순염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 헤르페스성 구강염이나 구순염은 흔히들 이제 물집이 입술이나 이 입 끝에 언저리에 이게 자주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이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치아가 있는 잇몸에만 이렇게 빨갛게 잇몸 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없는 잇몸에는 빨개지지 않고 치아가 있는 잇몸에만 저렇게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안이 많이 헐어서 되게 아프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입안에 헝 게 하나만 있어도 엄청 쓰라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전체가 다 헐고 염증이 생기고 혓바닥과 그리고 입안이 많이 통증이 심하게 돼서 애들이 잘 못 먹고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못 먹어서 아기가 힘들어 가지고 탈수 증상이 치료가 안 될 때에는 입원 치료를 하면서 계속 수액을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아시클로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해열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글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약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양상이 굉장히 수족구병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수족구병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열도 오래 납니다. 그리고 입안에 통증이 많이 심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